이태원 참사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119 신고자가 응급처치 동영상을 보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갑작스런 대규모 인명사고에 전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상자, 유가족은 물론 보도나 SNS 등을 통해 사고를 접한 일반 시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서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아내를 여러 차례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찰이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진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내년도 의정비가 3.3% 인상된 3,978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관들과 시민들은 1시간이 넘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필사의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평소에 응급처치를 익혀뒀더라도 막상 긴박한 상황에 닥치면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바로 119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시민들. 119로 신고하자 영상통화로 연결되고 소방관이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슴 아파 최소 5cm 깊이로 해가지고 눌러주시고요. 이어서 신고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동영상 하나를 띄웁니다. 심폐소생술 안내 영상입니다. 요거 화면 보이시죠? 화면 봐봐. 화면 보면서 하세요. 화면 보면서 압박하는 거 이거 가슴 아파. 양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어깨 힘을 해가지고 헉헉거려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긴박했던 상황. 골든타임 발빠른 대응으로 환자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응급처치 동영상을 신고자에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 접수 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담 인력이 영상통화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용이하고 응급처치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신고자가 화면을 보면서 상담 요원의 안내에 따라 보다 쉽게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동영상 전송 건수는 280여 건.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출혈과 화상, 벌쏘임 등 응급 상황에 따른 동영상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자동심장 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고 지점 200m 이내에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문자로 보내주는 겁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반인들의 자동 심장 충격기 활용도를 높이고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확대 나갈 것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위한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 SNS를 통해 사고 현장의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국민적인 충격은 더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상자, 유가족은 물론 보도나 SNS 등을 통해 사고를 접한 일반 시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합동 분향소를 찾은 노부부. 손주 같은 젊은이들이 황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며 애통해합니다. 참사 소식을 듣고 마치 내 손자와 같은 아이들, 우리나라 앞날을 짊어질 젊은 사람들이 영을 달리하는 데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내 손가락에 잘려나가는 그런 애통함이죠. 이번 사고로 아들 친구를 떠나보냈다는 시민은 국화꽃을 올려놓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인데 지금 동기 친구들을 집에 자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중 하나였는데 너무 정말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슬픔에, 현장에 있었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분향소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들어보니까 계속 이제 찾고 계셨거든요. CPR 할 줄 아시는 분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배웠는데도 그거를 그때 못했어가지고 한 50번은 넘겨본 것 같아요. 그죠? 뭐,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심적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울해지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걱정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죄책감, 우울감, 무기력함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고 영상을 지속적으로 접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번 사건이 저희도 좀 염려가 되는 거는, 정신과 의사들도 많이 염려를 하는 거는,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한 영상이나 이미지로 이렇게 보게 된 트라우마는 이제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 속에서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한 그런 증상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예, 불안해진다든지 뭐 불면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울감을 겪기도 하고. 이태원 참사로 심리적 불안을 느낄 경우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네, 관련 소식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울감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전문가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상은 부센터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예, 이번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이 같은 상황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네. 이번 사고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사상자가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워낙 많은 목격자가 있어서 SNS 등 미디어에 많은 사고 관련된 내용들을 그리고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고 수습 당시에도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인력들, 그리고 이를 접하게 된 전 국민 모두가 트라우마를 겪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이전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라 힘들다며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보통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후유증 없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고 당시의 영상이 무분별하게 올라감으로써 사고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같은 2차 가해가 있음으로 해서 유족분들이나 일부 트라우마 경험자들에게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그나마 이런 우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목소리들이 나와 다양스럽습니다만 더 나아가 전 국민을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보고 심리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포용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이런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어떤 증상들을 겪을 수 있는지, 그리고 증상이 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누구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흔히 불안, 분노,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함이나 감정적 마비를 호소하기도 하시고요. 두통이나 위장장애와 같은 신체적 반응, 그리고 흔히 경험하시는 불면, 일시적인 음주량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충분한 휴식을 가지시면서 기분과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가볍고 편안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은 위로나 조언보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트라우마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 환자분들이 6개월 안에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완치율은 7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심리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우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그럼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15개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더불어 도민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이 큰 사건을 겪기도 하고 일상에서 또는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1577-0199라고 하는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치유의 숲과 연계해 상시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살 시도자분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그리고 정신장애를 예방하고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정신건강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또는 내 주변에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은 부센터장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바로 제대로 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매뉴얼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군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인당 최소한의 확보 공간을 0.3에서 0.5 평방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을 구획하거나 바리게이트를 친다고도 돼 있는데요. 적절하게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죠. 또 군중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여분의 비상 공간을 확보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시부야는 헬로윈 축제 때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유명하죠. 거리 곳곳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통제선을 설치해서 안전과 질서를 유도합니다. 특히 이른바 DJ 폴리스가 배치되는데요. 막루 같은 곳에 올라 밀집 상황을 확인하면서 스피커로 질서를 유도하는 겁니다. 2013년 월드컵 일본 호주전의 야외 응원 때 생겼는데 여러분은 12번째 선수입니다. 일본 대표 선수단과의 팀워크로 천천히 나아가 주세요. 부상을 입으면 월드컵 이겨도 찜찜합니다. 이런 공감 가는 멘트로 주목을 끌며 질서를 유도해서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주최자 없는 축제에는 안전관리 매뉴얼조차 없는 대한민국. 이제라도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안전 매뉴얼을 만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서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 상실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는데요. A씨는 지난달 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서산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진 시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3.3% 인상된 3,978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을 5% 인상해 연간 3.3% 인상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12에는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압사를 당할 것 같다, 사람이 다치고 있다, 압사당할 위기이니 일방 통행을 할 수 있게 통제를 좀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이 절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경찰이 즉시 출동해 보행자 통제에 나섰더라면 15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진 않았을까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